빅데이터 프로세싱이란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폭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심리 상태, 행동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심리 상태일 때 어떤 물건을 주로 구매하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로 사용한다고 하니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독재국가에서 빅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유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절대적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 국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는 순간 사실상 사회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학습 알고리즘에 21배 가속으로 속도를 더하고 최적화된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에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40기가급 광전송 장비와 갑자기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전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야망,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의 4차 산업 기술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중국인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해오며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업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놀라운 지표 하나가 발표되었는데요. 중국 신식통신연구원은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가 6,122조 8,740억 원으로 중국 전체 GDP의 36.2%를 차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는 이미 2014년부터 2019년 기간에 중국 전체 GDP 증가율의 50%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정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의 GDP 증가율은 2017년 20.5%, 2018년 27.8%, 2019년 18.7%로 다른 업종에 견져 압도적인 성장세를 구가 중입니다. 올해 1분기 중국 GDP가 사상 최대 하락폭,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서비스 부문은 13.2% 성장하며 눈부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이미 세계 선두권에 이른 상태로 디지털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4조 7천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흐름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추진 중인 신형 디지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7대 분야,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등에 투자해 디지털 경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대륙 전역에 깔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국가 경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빅데이터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중국산 제품을 팔아먹으면서 불법으로 데이터를 마구잡이식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가디언은 중국 선전의 한 데이터 기업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기반해 미국과 영국, 호주인 등 전세계 240만 명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발딩 전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호주 사이버 보안 업체인 인터넷 2.0이 공동으로 1년여에 걸쳐 전체 데이터 중 미국인 5만 2천 명, 호주인 3만 5천 명, 영국인 1만 명을 포함해 25만여 명의 기록을 복구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 스캇 모리슨 총리와 미 해군 장관 등 주요 인사와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미국의 군사 1급 기밀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모두 들어있었다는 것인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해군 항공모함과 핵항모 니미츠함에는 아이디 번호가 붙어있고 관련한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웹사이트가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군 작전 참모 등 장교들의 개인정보와 복무 이력, 지휘관 교육 이수 여부 등도 기재되었습니다. 지난 4월 사임한 토머스 모들리 미 전 해군 장관의 아내와 4딸의 이름, 학력 등 사적인 배경,
심리적 분석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도 위에 미군 기지를 배치한 뒤 트윗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고, 선원 가족들이 올린 트윗을 기반으로 미 함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추적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틱톡은 물론이거니와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모든 개인정보를 분석해 군인은 물론 군인들의 가족들이 어디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미군의 군사적 동향 정보를 모조리 분석해 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군 당국에서는 군수 분야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키로 하고, 오는 2025년까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40만 개의 품목으로 이뤄진 군수 분야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 센서 및 검사 장비 측정가, 병사 신체 측정, 유도탄 저장 데이터 등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수요와 조달, 수명 주기 등을 신속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군에 배치된 주요 무기 체계는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진단과 예측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전세계 4억 5천만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소산업 2차 전지 항로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은 수소산업,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전지, 바이오 헬스, 디스플레이 5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전,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무인비행체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 들어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특허전략개발원 또한 국가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새로 열었습니다. 민간에서도 빅데이터를 향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제로 그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되며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 카이스트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학습 알고리즘 가속에 최적화된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고안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등 콘텐츠 추천 및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는 데 기반이 되는 핵심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의 알고리즘 또한 이런 기술들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학습 과정의 속도를 높여 기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가속 시스템 대비 최대 21배까지 빠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초의 추천 시스템 학습용 가속기 개발 성과라는 학술 가치를 인정받아 컴퓨터 시스템 구조 분야 최우수 국제 학술 대회인 전기전자 기술자협회에서 발표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당 40기가급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개발한 40기가급 패킷 광 전송 장비는 갑자기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기술보다 전송 속도를 더 고도화했고, 특정 정보를 손실이나 지연 등 장애 없이 실시간으로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또한 인터넷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한민국에서 전세계 최초 기술 개발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가려는 한국에서 또다시 대규모 확산,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남, 광주, 경남, 강원 등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다음 달에는 6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의 예측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다.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 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다.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매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 한국의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시키고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도록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했거나 2개 이상의 권역 유행이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돼도 2단계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연속 5일 이상 300명을 넘기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위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사위라 불리고 있는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회분이 불량품이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구해온 코로나 진단키트는 결함이었고 결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라며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위해 946만 달러의 국고 자금을 썼다. 호건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아내 유미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에 관심을 가졌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에 진단키트를 공급한 한국의 랩지노미스 관계자는 해당 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이전에 메릴랜드 주 정부가 먼저 수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한 것 뿐이다. EU FDA, EUA 허가 과정에서 진단키트 속 일부 성분의 변경은 있었지만 제품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 메릴랜드주에 납품한 진단키트는 불량이나 어떠한 품질 문제가 있었던 기록이나 보고가 전혀 없었다. 동일한 제품이 현재도 15개국 이상의 국가의 승인을 받아 수출 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한국에서 3차 팬데믹이 시작된 데다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한국의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어버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백신 개발 회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ABC 뉴스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화이자와 독일의 파트너인 바이오엔테크는 그들의 백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 95%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 놀라운 발표를 했다. FDA가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기 전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영국에서도 신청했다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12월 중순에서 말 미국에서 고위험 인구에 대한 백신 사용 승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인 이후 몇 시간 안으로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올해 안에 5천만 회분, 내년 말까지 13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전했고 바이오엔테크의 우구어자인 CEO는 각국 정부, 제약업체, 물류회사 등 모든 참여자가 정말로 잘해낸다면 내년 가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최대 70%까지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면 또 다른 폐쇄 없이 정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년 가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1, 2차 팬데믹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불가피하게 봉쇄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미국의 GDP는 지난해 대비 1200조 원 이상이 증발해버렸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국가들은 하늘 높이 치솟은 실업률을 감당하지 못해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백신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듀크대 글로벌 보건혁신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 캐나다, 그 다음은 미국, 영국, 호주, 칠레 등의 순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인구 1인당 무려 10회분이 넘는 백신을 확보했는데
과잉 주문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3,770만 명인데 4억 1,400만 회분을 구매한 것인데요. 심지어 전체 확진자 수 1,300명인 베트남도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백신 확보에 서두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미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유럽, 일본은 내년 초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보건 관료들은 내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반에 공급되는 백신에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백신을 접종할 다른 국가에서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태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백신 개발 회사 쪽에서 한국에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이철우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 전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백신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화이자와 모더나가 한국에 연락을 해오며 계속해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확정됐고, 소문만 무성했던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 한국을 통해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내년 1월에 전 세계로 공급할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지면서